우리 옆에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쓴맛을 아는 두 베테랑 기자의 달콤한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달콤 쌉쌀 좋은데요. 예, 너무 쓴맛을 아니까 네. 단맛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너무 달콤하면 또 안 돼요. 또 저희가 당수치 조절해야 되니까요. 예. 당수치 조절, 체중 조절 필요한 나이 됐고요. 자,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구단들은 설 명절 원래 한국에서 못 보내죠. 요맘때쯤 스프링 캠프 떠나게 되는데 예년보다 조금 당겨졌어요. 원래 뭐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12월하고 1월에 월급을 안 받습니다. 예, 비활동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2월부터 11월까지만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비활동 기간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비활동 기간 훈련 금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선수들이랑 이제 구단들이랑 합의를 해서 개막도 빨라지니까 캠프 좀 빨라지게 하자. 그래서 이제 1월 25일부터 스프링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다들 캠프지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죠. 이미 떠난 팀들도 많고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일단 디펜딩 챔프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세다는 전망이 주류긴 한데 기아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우승을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서 럭셔리 캠프를 떠난다. 모기업 지원으로 비즈니스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게다가 이 캠프지가 얼바인이잖아요. 얼바인. 미국에서 부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얼바인은 제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잠깐 1년 동안 머물렀던. 얼바인 고향이에요? 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용균 기자 하얼빈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얼바인.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정말 1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눈 감으면 그냥 풍경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기아 캠프 정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저는 여기서 할 일이 많고요. 일단 캠프가 치러지는 야구장 원래 얼바인은 캠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얼바인은 사실 낯설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스프링 캠프 하면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리고 가끔 예전에 그 NC 다이노스가 LA로 가기도 했죠. LA 쪽으로 갔었죠. 예, 그런데 얼바인은 과연 어떤 곳인가, 어떤 빌리지인지 그쪽에 거의 뭐 토착민처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도 운전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 얼바인에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도시 이름 얼바인은 원래 집안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성. 얼바인 집안이 얼바인 가문. 네, 얼바인 가문이 이제 그 동네 땅에 대한 개발권을 사서 그 동네를 계획한 도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개발한 계획 도시가 얼바인이고 그 얼바인에서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안. 그렇군요. 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이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아시아 친화적인 동네다. 그리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한국, 중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와서 한국 연예인들도 그 동네에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끔 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차인표 씨, 오연수 씨 부부 이렇게 하기도 하고 NC가 얼바인에 와서 UC 얼바인 대학하고 연습 경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캠프를 기아가 간 건 이번에 처음인데 기아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네에 그 기아 미국 법인이 있어요. 미국 현지 법인 본사가 얼바인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쪽에서 실제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렌트 선수 이동하는 차량을 굉장히 싸게 지원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가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들 가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지금 여행 전문 채널 같아요. 그러니까 얼바인 홍보대사처럼 지금 이용희 기자 나섰는데 그냥 가보고 싶다는 마음. 그냥 기아가 참 좋은데 캠프 갔다. 오타니가 에인절스 있을 때 얼바인 살았습니다. 그런 동네. 하지만 오늘날 얘기는 이건 아니고요. 자, 올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기아가 1강이 될 거다라는 전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이고 전력 누수가 없이 장일 선수 빠진 자리에 조성원 선수 들어왔으니까 이런 좀 고려하면 기아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렇다면 기아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 1순위 어딜까? 요거를 이제 전문 해설위원들에게 여쭤봤죠. 전문가 네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해봤고 그걸 통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 그리고 유지현 KBSN 해설위원 그리고 장성호 KBSN 해설위원 그리고 NC 감독이었죠. 초대 우승할 때 감독 이동욱 감독이 이번에 이제 티빙 해설 나선다고 해요. 이제 이동욱 해설위원 등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필요하선 같은 분들입니다. 다들 감독 출신에 장성호 위원만 빼고 저희가 잡은 주제가 기아 대항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아가 말씀하신 대로 1강이라는 걸 전제로 출발을 한 건데 그 이순철 위원은 뭐 대번에 제가 이제 1강 운을 뗐더니 뭐 막강 최강도 아니고 기아는 특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특강.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들 네 분 통화하고 그 내용을 한번 취합을 해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렇게 상상하고 좀 짐작했던 것과는 다르다. 다른 지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있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아가 그 막강하고 나머지는 견제 세력이다. 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의 다채로운 전망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순철 SBS 해설위원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예. 일단 기아 특강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특강 기아를 대항할 수 있는 팀은 어디로 이순철 의원은 저희가 뭐 일단 답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삼성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격력만 보자면은 기아와 가장 겨뤄볼 만한 팀은 LG. LG가 공격력이 그러나 세다. 선발 투수진을 포함해서 마운드층 투수력을 감안할 때는 LG보다는 삼성이 낫다. 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삼성에 검증된 투수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선발진에 뭐 호라도도 뭐 가세됐고요. 예, 그리고 LG는 뭐 마무리 유영찬 그리고 함덕주 같은 선수들이 후반기 복귀 예정인데요. 네. 이순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후반기에 합류하는 걸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그 시점에 돌아와서 과거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점을 봤고요. 삼성은 뭐 사실 고령화된 불펜이 리스크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었습니다. 젊은 불펜도 있지만 핵심 불펜 자원이 좀 맞습니다. 나이가 많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 페넌트 레이스 전체를 끌고 가는 데는 예, 변수를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구성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그 무엇보다 젊은 야수들이 좀 성장세에 있잖아요. 이순철 의원은 그 흐름이 올 시즌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웅, 이재현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도 맞습니다. 김영웅 선수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타격 보여줬잖아요. 신구 조화가 굉장히 야수진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전체 시즌을 뭐 한번 조망할 때 삼성이 강점이 많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LG가 조금 떨어지는 건 LG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투수 쪽에 이제 리스크가 있고요. 불펜 쪽에. 뭐 그리고 함덕주.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주축 야수진이 조금 연륜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베테랑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의 스태미나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그러면 이 선수들을 그 체력을 나눠서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백업 자원은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 일단 LG는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아직 변수다. 예, 그리고 이순철 의원은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뭐 영경혁 감독 야구의 키워드가 도루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루를 조금 조절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그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수나 선수 구성을 볼 때 그 체력 소모를 전반기에 너무 많이 할 때는 중후반기에 뭔가 스태미나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그런 점에 다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LG, 삼성 중에는 삼성이다. 이게 낫다. 이순철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분 통화했는데 저는 가장 재미있었고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장성우 의원 답변이었어요. 정리한 걸 봤는데 직접 통화했잖아요. 장성우 의원 항상 이 날카롭고 의외고 재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장성우 의원이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아가 1강 아니냐. 일단 기아의 대항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기아가 아니라 삼성이 1강일 것 같다. 뭐 삼성이 독주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페넌트 레이스에서 삼성이 맨 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서 다만 장성호 의원의 전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스토브리그 영입이 끝난 단계에서의 전력을 확인해 봤을 때 삼성이 지금은 전력상으로 올 시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발 2명 보강이 굉장히 커 보인다.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 기아에 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후라도가 돌아오면 후라도가 들어오고 최원태가 들어오면 1, 2, 3, 4 선발까지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 선발 구성이 완료된 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수의 이제 새 선수가 한 명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이제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은 이미 검증된 선수들로 선발을 다 꾸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력만으로 따져 본다면 삼성이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이제 부상이라는 건 삼성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부상이 많아서 이제 그게 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그렇죠. 부상을 변수에 두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쉽게 보다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상을 빼면 지금 삼성 전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불펜이 좀 고령화된 점이 리스크라는 이순철 의원은 뭐 지적도 했고 그런데 그렇죠. 장성호 의원은 그 점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순철 의원이 불펜 고령화가 있지만 뎁스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예, 부분과 장성호 의원이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오승환, 김재윤, 임창민 이런 선수들이 시즌 중에도 잘 활약할 수 있을까? 잘 활약해주면 다행인데 잘 활약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삼성이 막판에 오승환 선수 엔트리에서 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예. 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중요한데 여기서 요 대목에서 장성호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종열 단장의 역할이 좀 커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종열 단장이 굉장히 과감한 팀 내 움직임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타자 교체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 변화도 그렇고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이루어지면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단장이 다 했다는 발표는 아니지만 이거 단장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무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이 감독의 부담이 굉장히 줄겠다. 예. 오승환 선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오승환 선수가 만약 부진하면 감독이 이걸 막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 단장이 먼저 움직이면 감독의 지휘 부담이 줄고 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감독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뒀다는 게 삼성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욕은 단장이, 예. 야구는 감독이 하는, 욕은 단장이 먹고 예. 야구는 감독이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기아 위에 삼성이 있을 것 같다는 물- 장성우 위원의 전망. 물론 삼성의 한국 시리즈 상대는 이제 기아다. 예. 예. 이렇게는 패넌 결론을 클래스를 냈어요. 볼 때.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순철 기아 삼성, 예. 장성호는 삼성 기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류지연 해설위원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유지원 의원은 네. 제가 기아 대항마라는 화두를 딱 던지니까 네. 뭐 주저없이 LG를 지목했습니다. LG. 예. LG 전력이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 네.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이번 겨울에 전력 보강이 좀 있었잖아요. 불펜 그렇죠. 쪽에. 근데 굉장히 적절했다고 적절했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원 의원은 LG가 이게 뭐 야구가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계획에 근접하게 뭔가 진행이 됐을 때는 네. 뭐 기아 대항마를 넘어서 양강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했습니다. 특강 기아 LG가 아니라 비슷하게 끌고 가는 양강 체제.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맞고 사실은 뭐 지금 언급도 했지만 뭐 오지환, 박혜민, 뭐 김현수 네. 이런 선수들이 조금 30대 초중반을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중반을 넘었죠, 예, 그냥. 그래서 네. 뭐 연륜이 있고 이게 스태미나가 얼마나 갖고 갈까 이게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네. 유지현 의원은 이 대목에 두고요. 이 선수들이 그 나이 때가 네. 아직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정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에이징 커브라고 그러는데 네. 에이징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꺾이는 예. 정리 꺾이는 건데 아직 꺾이기 전이다. 네, 그게 이제 뭐 벼랑처럼 확 떨어지는 경우는 적으니까요. 여기 이제 탑 언저리 요 그래서 위쯤에 있다. LG로서는 올 시즌 기회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요. 뭐 구본혁 선수, 네. 이영빈 선수 이런 백업 자원이 그 입대 전이 2, 3년 전만 해도 뭐 수비나 조금 뭐 대수비 한쪽에 치우치는 능력만 갖고 있었는데 좀 2, 3년 정도 그 상무를 다녀오고 경험이 쌓이고. 움직임을 보니까 성장세가 보인다. 어. 그래서 쏠쏠이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야수 전체 전력을 볼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죠. 예. 사실 저희가 봐도 이영빈, 구본혁이 LG에 있어서 백업이지. 예. 다른 팀, 모 팀 가면 예. 주전으로 쓸 수 있는 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수의 백업 자원이 하여튼 직전 시즌보다는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 주축 선수진의 그 기량 발휘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네네. 이게 다각도에서 볼 때 LG를 주목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욱 전 감독, 이동욱 해설위원의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욱 의원도 똑같았어요. 기아가 제일 강해 보이고 예. 기아의 대항마는 LG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다가 좀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그 지난해 2024년만큼 타고 투저가 심하진 않을 것 같다. 예. 이 타고 투저가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는데 뭐 공의 반발력도 이제 지난 시즌 초반과 후반기에 조금 달라지신 면도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 또 ABS를 좀 조절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높이를 예. 조금 낮춘다고 하면 낮은 쪽에서 움직이는 공들이 타자가 공략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들어오는 걸 스트라이크 존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공략하다가 맞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줄어들면서 타고 투저가 완화되면 그 흐름에서
삼성 타자들이 보여줬던 장점이 조금 희석되지 않겠냐? 예. 삼성 타자들이 막 홈런 뻥뻥 쳐갖고 분위기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좀 줄어들고 LG 입장에서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고 타자 환경이 좀 유리한 예.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그 연륜 있는 선수들이 한 점 더 내서 이기는 야구. 요런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예. 거를 고려했을 때 LG가 조금 나을 수 있다. 요런 판단을 좀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투고 타저가 그런 양상이 LG한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유리할 수 도루도 있는, 잘하고 뭐 맞습니다. 이러니까 물론 이수철 의원 말대로 이제 체력적 문제를 얼마나 잘 예,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나저나 예. 네 최근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 2년 연속 우승한 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보면 기아가 이제 왕조라는 단어를 아예 금지어로 쓰고 예.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 특강 기아에는 혹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뭐 2년 연속 우승한 팀이 말씀하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저도 네. 이범호 감독의 기아 두 번째 시즌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범호 감독이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 갑자기 감독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몇 년을 준비한 사령탑처럼 떡아웃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아 전력에 갖고 네. 있는 전력에 거의 100%를 끌어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부상도 많았는데. 예, 근데 이범호 감독께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네. 움직임 보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좀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최고를 맛본 그렇죠. 팀 네. 기아뿐만 아니라 어떤 구단이든 그 다음 시즌을 어떻게 만들어가나 어떤 분위기랑 어떤 그 공기를 형성해서 가는 건 굉장히 가볍지 않은 문제거든요. 숙제가 크죠.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세밀하고 뭐 적절한 밀당이 필요한 시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네. 이게 아주 직접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형님 리더십이라고 이범호 감독도 부르죠. 그렇죠. 많이 얘기하죠. 근데 형님 리더십의 대표 주자는 그 김기태 감독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2013년에 LG 감독이실 때 암흑기를 벗어나는 맞죠. 11년 만에 가을 야구로 갔으니까 그렇죠. 뭐 그래입니다. 근데 김기태 감독 리더십이 굉장히 조명이 됐는데 그 이듬해 그 4월에 굉장히 부진하죠. 그리고 네. 뭐 뜻밖의 조기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해 LG 4월에 침체를 놓고는 뭐 시각이 다양해요. 해석도 네네, 많고. 네네. 그러나 직전 시즌과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그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지켜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의 형님 리더십은 때때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게 아마 이범호 감독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예. 형님 하다가 예. 형 이렇게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은 뭐 큰형 리더십, 맏형 리더십이라면은 이범호 감독은 둘째 형이나 셋째 형 정도. 좀 더 다정다감한 조금 더 느낌이 가까운데 있죠. 아무래도 선수 시절도 같이 뛰었던 그 고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 유중일 감독은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예. 연속 우승도 하고. 유중일 약간 감독- 거기도 형님 리더십 비슷했는데. 예, 그렇죠. 근데 기아의 향후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4년 연속 통합 우승하면서 왕조 이력 남겼던 삼성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미디어에서 뭐 형님 리더십, 뭐 아빠 리더십 이렇게 붙이는 거는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상징적인 측면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좀 가깝죠. 유중일 감독도 형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예, 그런데 네. 뭐 조금 차이는 있어요. 유중일 감독은 뭐 형님 리더십보다는 삼촌 리더십, 뭐 숙부 리더십, 뭐 아저씨 리더십. 그래서 조금 거리는 있었는데. 자, 이범호 둘째 형 리더십, 예. 유중일 삼촌 리더십, 예. 숙부 리더십. 예, 엉클. 엉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얼바인 얘기하니까 잉글리시 잠깐 저도 이렇게 막 끌어오르네요, 지금. 근데 그 연속 우승하는 팀들은 네. 뭐 농공 행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도 하지만 뭔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네네. 분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강팀을 강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중일 감독의 강점은 그
2015년에 뭐 해외 원정 그 도박 파문 때문에 맞아요. 팀이 막판에 무너지긴 했지만 그 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내부에 뭔가 시끄러움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끌고 가는 그 안정된 리더십이었는데 뭐 태평성대를 갖고 가는 덕장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범호 감독이 그 유중일 감독과 뭐 비교하자면 조금 더 여우과 예. 호랑이 탈을 쓴 여우, 호탈 여우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볼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저기 지금 롯데 감독과 계신 분도 곰탈녀였잖아요. 예, 여우 대전 곰탈을 쓰고. 예, 갑자기 한번 부르짖을 뻔했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예, 그래서 기아 뭐 기아의 태평성대를 다 기대를 하잖아요 팬들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의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동욱 감독 제가 얘기는 없을까요?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예. 얘기를 하다가 이동욱 감독이랑 통화를 했잖아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아 얘기를 했어요. 기아가 이제 1강인데 혹시 우승 다음 해에 징크스 혹은 뭐 위험 부담 이런 거 있지 않냐. 솔직히 이동욱 감독 NC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물어봤더니 이동욱 감독이 수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좀 있다. 이게 우승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승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시리즈 늦게까지 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승해서 자신감도 넘치는데 실제 체력은 조금 떨어져 있는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근데 왜 안 되지 하다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요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이게 있다. 뭔가 마음이 따르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야 우리도 우리 작년 우승팀인데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팀 분위기가 조금 처지고 하다가 결국은 우승권하고 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동욱 감독은 조상우 영입이 굉장히 큰 메시지다.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 쪽에서 그 선수단에 강한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예. 전력으로 그냥 가면 안 돼. 예. 우승하려면 더 큰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가를 내주고도 조상우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박찬호와 최원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딱 팀의 중간급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FA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는 점. 이 부분들이 팀의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촘촘하고 세밀한 전망이네요. 예. 이동욱 감독이 원래 수비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디테일에 강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다음에 데이터가 워낙 깊이 들여다보는 스타일이고 이용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아 대항마는 있나요? 아니면은 저는 이동욱 감독한테 설득당했습니다. LG다. LG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리그의 어떤 득점 환경이 좀 변하고 그러면 LG의 스타일의 야구가 조금 더 적응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용균 기자 설득 잘 안 당하는데. 그러게요. 이동욱 감독 이동욱 통화하다가. 감독이 굉장히 말을 뭔가 감정을 좀 녹이는 전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예. 저는 네. 사실은 한 팀을 꼽기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삼성, LG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KT가 주목해 볼 팀이다 이런 얘기를 차명석 단장도 하셨는데 네네네. 저도 KT가 이렇게 제가 1군 로스터를 한번 이렇게 뽑아 보니까 굉장히 탄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발진도 그렇고 네. 뭔가 그리고 마무리가 일단은 10개구단 최강 박용현 선수라는 점. 그렇죠. 예, 그래서 KT가 매번 4월, 5월 부진하다가 뒤에 그냥 막 따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그 엔딩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4월 성적 5월 성적이 조금 괜찮다면 그 상위권에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은 변수가 될 팀이다. 그래서 기아를 시작해서 삼성, LG 그리고 KT까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강 밑에 바로. 근데 5강에 한 팀밖에 안 났는데 가야 될 팀이 너무 많은데 하나, 롯데, 두산 등등 세 팀 감독이 또 절체절명의 시즌이잖아요. 예. 이동욱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3강 8중. 3강 8중. 3강 8중? 11개 구단입니까? 3강 7중. 아니 3강 6중. 6중. 예. 아예 한 개 구단 또 창단하는 줄 알았어요. 재패 시리즈 할 뻔했네요. 예. 12개 구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바인 스타일이에요? 얼바인리. 예. 성까지 바꾼 건 아니죠? 미국 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성 얘기하면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 또 여권성이 좀 독특해서. 예.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스프링 캠프 아마 이제 설 연휴 돌아와서 설 연휴 끝나고 이제 다시 저녁일 텐데 그때는 뭐
캠프 현장 연결하고 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